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마다 세상살이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여러분이 건강하게 잘 계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파에 시달리며 절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를 힘겨운 가운데 버티면서도 당당하게 살아나가시는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라는 제목으로 정치판을 반드시 뒤집어 놓고야만은 혁명시키고자 할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판을 이대로 계속 놔두면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장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부터서 올바른 정치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올바른 정치의식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직. 대통령은 정직해야만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전 세계에 밀려오는 파고를 막아내고 항해를 국민들을 잘 태워서 아무쪼록 나라를 잘 이끌어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정치 흐름도 민감해야 되지만은 경제 흐름도 잘 알아야 돼요. 대통령은 시대 흐름도 알아야 되지만은 경제 흐름에도 천재가 돼야 됩니다. 대통령은 주변국 흐름에도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만 살 수가 없잖아요. 더불어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세계는 지구촌입니다. 그래서 주변국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지만은 경제 흐름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적으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지금 코로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반적인 지금 난국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 정부에서 국민들 우선에 산소호흡기 꼽아놓은 식으로 이건 할 수 없이 내수도 살려야 되고 우선에는 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갔다가만 나라가 바로 그냥 무너질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시기에는 문 정권이 그대로 지금은 잘 해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총괄적인 난국이 우리 앞에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선에 10만원, 100만원 좀 받아먹은 걸로 희낙낙하고 살 때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특별 상황. 그러니까 어디겠으면 현 정부 지금 하는 일이 제가 지금은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 불황이 덮쳐오는 이제 앞으로의 무서운 위기가 우리 앞에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도 지금 겁이 날 겁니다. 지금 무역이 됩니까? 뭐이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해. 지금 우리나라는 무역을 해야 먹고 살거든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대통령은
이기 극복에 탁월해야 됩니다. 뭔 극복에? 이기 극복에 탁월해야 돼요. 대통령은 국난 극복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달인이 돼야 됩니다. 국난 극복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장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은 IMF 교훈을 정직하게 알아야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차기 대통령은 IMF 교훈을 정직하게 알아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IMF 외환위기 발생 1년 전인 1996년 IMF 당시 우리나라 경제 수치를 살펴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건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국내 GDP 규모는 꾸준히 성장해서 OECD 가입국 중에서 12번째를 차지했으니까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 때죠. 아무리 봐도 우리가 IMF 당할 만한 그런 조건이 안 보이는 때입니다. 안 보이는 때. 그 당시에 6, 8% 성장했으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았습니다. 세계 10위의 수출 경쟁력과 세계 12번째 수입국으로 대단한 국가의 반열에 당당히 올랐었고 실업률도 2%대의 양호한 경제 성적표였습니다. 지금은 실업률이 4, 50%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실업률이요 2%밖에 안 됐어요. 다 먹고 살만 했어요. 그러니까 IMF 구제금융을 받을 위기가 올 줄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즉 우리나라가 그 지경이 될 줄을 전혀 예견을 못했어요. 사실 그 문제는 IMF를 왜 당했느냐, 깊이 보면 또 크게 보면 한일재앙이라고 해야 맞겠습니다. 한일재앙. 거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앞전에 조금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지도 않는 단기애체가 몰려온 거예요. 단기애체. 그러니까 처음에는 만만히 보다가 점점 계속 몰려다 보니까 결국 국가 부도로 코너에 몰려버린 거예요. 안 되려니까 동남아 주변국이 먼저 경제 위기가 찾아왔고 우리까지 도미노 현상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잘 들으세요. 경제는 수학이므로 정직해야 됩니다. 경제는요 그냥 그럭저럭 안 돼요. 경제 문제는 주먹구구식으로 적단 안 돼요. 경제는 계산이므로 정직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돼. 경제는 실물이기 때문에 정직해야 됩니다. 그냥 뭐 잘 되겠지 낚아놓은 아닙니다. 경제 문제는 이것은 절대로 무서운 겁니다. 옛날 에집트에 풍년이 왔거든요. 7년 동안 요셉이 국무총리 때에. 그리고 풍년이 이제 마무리할 때에 요셉이라는 사람은 풍년 때에 흉년을 대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7년 흉년이 오니까 그때 이제 전 세계가 기아에 허덕일 때에 요셉이란 사람이 창고를 열어서 전 세계를 살리되 무상으로 주지 아니하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준 거예요. 저는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주는 건 절대 반대합니다. 싼 이자로 서민들에게도 저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혹시 선택을 받는다면 전 국민들에게 생명카드 300만 원짜리를 급할 때에 자살하지 말고 쓰라고 저는 주고 싶습니다. 단 무상으로 주지 아니하고 아주 적은 금리로, 낮은 금리로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준 거 아니라 300만 원씩 주되 무상으로 주지 아니하고 약 3%에서 5% 정도로 나라에서 이자를 받고 줘야지 앞으로 나라가 살 수가 있지. 무조건 무상으로 퍼져버리면 정신이 썩어서 되질 않습니다. 경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IMF를 맞이했느냐? 경제 관료들의 아니란 생각이었어요. 항상 좋은 날만 올 줄 알고 고정 환율제를 택한 것이 첫째 또 원인이었습니다. 고정 환율제. 경제 흐름을 예측 못하고 고정 환율제를 그냥 계속한 거예요. 그냥 무역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고정 환율제를 택한 것이 경제 관료들의 실책입니다. 고정 환율제란 환율을 일정 수준에 고정시키는 제도로 당시에 800원으로 고정해놨어. 딱 고정해놔. 그리고 이제 고정해놓고서 어리석은 경제 관료들이 이제 시장이 이거 수요와 공급이 틀을 때는 빨리 바꿔야 되는데 그냥 가만 놔둬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경제 박사들, 썩은 박사. 우리나라의 경제 관료가 약 2만 명이라다. 약 2만 명에서 사업가에 하면 3만 명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부총리가 있고 청와대도 경제수석이 있어요. 저는 그 경제 관료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IMF 구조 금융을 겪고 나서 바꾼 제도가 그 반대로 변동 환율 제도입니다. 변동 환율 제도. 애완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된 시장 환율 제도라 그럽니다. 한번 따라봐. 시장 환율 제도. 그러니까 고정 환율 제도와 반대가 변동 환율 제도입니다. 그래서 애완시장이 넉넉할 때는 고정 환율 제도가 귀찮지도 않고 번거롭지도 않고 딱 정해보니까 좋은데 애완시장이 출렁거릴 때는 고정 환율 제도는 나라 당장 망합니다. 800원으로 딱 고정시켜 놓으면 지금 시장은 완전히 지금 난리가 났는데 뭔 일이 되겠습니까? 김영삼 정부 시절 경제 관료들의 어리석음은 지탄을 받아야 마땅해요.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부총리, 경제 관료들 월급은 많이 받고 있으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으면서 그게 뭔 짓거리입니까 그것이? 경제부총리 책임져야 돼. 옛날 전두환 대통령 때에도 경제 문제가 어려울 때에 김재익이라는 경제 관료를
세워서 경제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제가 볼 때는 윤중현이라는 사람을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 양반을 좀 잘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리먼 브러더스 그 은행 파산될 때에 우리나라가 든든하게 이명박 대통령도 한번 고비를 넘어간 겁니다. 경제 관료들이 좀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청와대 경제수석 이 사람들 누릴 거 다 누리면서 IMF 책임도 안 주고 다 끝났어요. 이게 뭔 짓거리입니까? 대통령을 보호자한다는 경제 박사 전문가들이 그렇게도 경제 흐름을 모르고 고정환율제로 가만 박아놓고, 그래서 대통령은 절대로 위원장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도 알아야 돼.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저는 목사지만은 경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알아야 돼. 고정환율 제도에서 낙관론에 빠져 가만히 보고 있었다니까 경제 전문가가 아닌 참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김영삼 정부를 망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6.25 사변 이후에 가장 큰 국난의 위기를 겪은 것이 그때입니다. 자기가 맡은 부분에서는 책임질 줄 아는 공무원이 돼야 돼. 책임의식, 이걸 대통령이 정신교육, 정신훈육을 강하게 시켜야 돼. 안일하게 그냥 공무원들 많이 뽑아가지고 그냥 적당히 월급이나 받아먹고 나중에 이제 그리스처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대통령은 아무나 안다고 장관 세우면 안 돼. 구색 맞추기로 장관 세우면 안 돼. 정치 철학이 같다고 장관 세우면 안 돼. 자기 지역 사람이라고 장관 세우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경제는 언제나 변동할 수 있는데 고정환율 제도가 말이 됩니까? 경제는 언제나 요동을 칠 수 있는데 고정환율 제도가 왜 말입니까? 경제는 언제나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고정환율 말이 됩니까? 경제는 순간적으로 바뀔 수 있는데 고정환율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이 환율 문제로 세계 경제를 잡고 있고 통제하고 있고 휘어잡고 있는 걸 왜 모르십니까? 그래서 한율 전쟁이란 말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고정 환율 이건 말이 안 돼. 차기 대통령은 경제에 대해서 박식해야 됩니다. 박식해야 돼. 경제 공부를 해야 돼. 겉모술수나 쓰고 어떻게 하는지 그냥 다시 한번 정권 재창출을 하려고 오직 거기에만 몰두하는 이 썩어 빠진 정치권. 차기 대통령은 경제에 대해서 능통해야 됩니다. 공부하면 됩니다. 공부하면 돼. 몇 개월만 해도 다 돼. 왜냐하면 대통령이 모르면 아랫사람이 뭔 말 해도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또 대통령이 의지가 없는데 밑에 사람이 또 하기도 조금 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오늘 지도자는 반드시 경제를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성경을 보면 풍년 때도 있지만 흉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고정환율 제도는 항상 풍년, 계속 풍년, 평생 풍년, 영원히 풍년으로 알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경제 주권을 잃어버리면 또 다른 식민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금리가 싸다고 그 당시에 두 번째가 또 보증 나라에서 서주고
싼 이자로 단기 예채 빌려와서 또 비싼 이자로 장기로 빌려준 거야. 이게 다 정치 비리 아닙니까? 정직한 정치해야 돼. 정치야 정치. 정부에서 나라야 망하든지 말든지 보증서 주고 싼 이자로 그냥 해서 엉터리로 그냥 정치를, 왜냐, 자기 사람 부자 만들어 주려는 그런 못된 술책을 쓰니까 그래. 정직한 정치해야만 경제가 사는 겁니다. 경제는 아주 정직해야 돼. 경제를 모르는 지도자 되면 안 되겠습니다. 경제에 무지한 지도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경제에 관심 없는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되는데, 물론 기업가나 또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 서로 상생하면서 잘 해야 되는데, 노동자들에게 또 지나치게 또 특혜를 하다 보면 기업할 수가 없어요. 그 정부 이걸 아주 잘해야 됩니다. 기업가들은 아무쪼록 참 자기 일꾼들에게 잘해주려고 그런 마음을 대통령이 늘 길러줘야 됩니다. 왜 공산주의가 생기지 아세요? 가진 자들이 행포하니까 공산주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가진 자들이 행포하니까, 갑질하니까. 가진 자일수록 절대로 갑질하거나 행포하는 그런 정신의식을 바꿔줘야 돼. 그래야 나라가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진 자는 늘 베풀 줄 알아야 되고, 가진 자는 아무쪼록 봉사할 줄도 알아야 돼.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정신의식. 그다음 노동자는 자기 회사가 잘 돼야 자기도 잘 되는 거예요. 회사가 문 닫으면 자기는 어디 갑니까? 서로 최대한 서로 입장을 잘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정신의식 구조를 고쳐야 돼. 왜냐, 사람은요 자기 이기주의에 살아요. 그러니까 손은 안으로 굽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손이 안으로 굽어, 그러니까 사람은 다 내로남불이야. 이거 안으로 굽어, 밖으로 안 돼. 이거. 그 말은 사람은 자기 보호 본능으로 이기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정신을 계몽해야 돼. 늘 정신력을 이걸 바꿔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이주로만 생각한 거야. 이게 문제야.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상대방은 피해가 되지요. 지금 우리나라가 살려면 한마디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지,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빠져나가 버리면 나라 꼴 어찌 되겠습니까? 기업이 잘 되어서 세금을 많이 내야 나라가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에 기업가들을 두드러 잡으려다가 각하 우리 같은 사업가 몇 사람이 우리나라 세금으로 나라 메꿉니다. 가만들어 그러거든요. 기업을 확장을 해줘야 돼. 투자를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돈이 없으면 투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이름 안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대통령한테 약간 그렇게 하니까 비서진들이 그때 이 자식 너 아무것도 아닌 각 앞에서 큰 소리 쳤다고 그때 여러분 5공화국에서 340에서 안 봤습니까? 물론 우리나라는 소득과 분배를 복지로 돌려서 지금 지금 모든 면에 소득과 분배를 지금 잘 하려고 애는 지금 쓰고 있다고 봅니다.
모든 문제를 그러나 억지로 해결하면 안 돼. 국민을 계몽해주고 설득해주고 다 같이 상생하는 쪽으로 대통령이 그 문제를 해야 돼요. 영국이 한때는 망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영국병. 노사들이 막 날마다 데모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처라는 철의 여인, 대처라는 철의 여인이 나와가지고 철퇴를 내려버려요. 철퇴. 노사 철퇴를 내려버려요. 그래서 대처수상이 영국을 살린 겁니다. 대처수상, 철의 여인이라 그랬어요. 대단한 여인이에요. 내가 요거도 먹더라도, 나에게 침을 뱉더라도, 나를 못된 사람이라 해도 나는 영국을 살리겠다. 그럴 지도자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지도자는 아랫사람을 관리하고 감시하고 지켜주고 엄하게 다스릴 줄 알아야 돼. 지금 전 세계는 아무것도 아닌 코로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고, 지금 전 세계는 IMF보다 무서운 세계대 공황이 지금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계 불황이 몰려오고 있어요. 세계 위기가 몰려오고 있고, 세계 파국, 세계 파산, 세계 혼란이 몰려오고 있고,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국이야. 전반적인 난국이 아닐 수 없어요. 경제 문제 해결책의 가장 기본이 정직입니다. 정직. 정직이 경제 문제의 근본이고 시작이고 기초고 기반이고 중심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핵심입니다. 정직이 없이는 절대 경제를 살 수가 없어요. 국제적 난기를 위해서 안착할 수 있는 비결이 지금 정직입니다. 정직. 차기 대통령은 정직한 정부로 정치 안정을 이루고 국론을 통일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세계를 선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기는 정직한 정부 만들 대통령이 나와야 돼. 정직할 정치할 대통령이 나와야 돼. 정직운동을 펼칠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특별 상황이라 할 수 없지만은 국민 배당금제 같은 포퓰리즘으로 나라 망치면 영원히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한번 속아버리면. 지금 국민 배당금을 안 해서 나라가 이렇습니까? 생산성에 정책이 없어. 그래. 생산성에 정책이 없어. 정책이 없어. 지금 몇 번 지금 헛발질만 정부만 하고 있어. 지금 생산성 정치가 없다고. 정책이 없어. 정직한 정책이 있어야 돼.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때에 대운하를 반드시 했어야 되는데 반대한다고 그냥 안 해버린 거예요. 저는 앞으로 뉴딜 정책으로 반드시 여러분 대운하를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만들고 통일을 기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 배당금제 이런 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생산성 정책을 내놔야 돼. 정직이 현찰이고 정직해야 우리나라 희망이 있습니다. 정직이 신용이고 현물이고 승리입니다. 정직이 우리 서로 사는 길이고 행복한 나라 만들 수 있고 인류국가 만들 수 있고 좋은 나라 만들 수 있어요. 차기 대통령 IMF 교훈을 정직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정직한 나라 만들어 봅시다. 정직한 경제, 정직한 사회, 정직한 운동을 한번 펼쳐봅시다.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차기 대통령, 이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합니다.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을 잘 뽑아야 돼. 차기 대통령을 잘 선택해야 되면 선택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훌륭한 인류가 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정직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정직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신다. 정직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정직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정직 우리 다 같이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정직한 나라 건설 위해서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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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한 나라 건설 위해서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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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한 나라 건설 위해서 뭉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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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방송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